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22일 이제 이슈 체크 시간이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가 올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좀 분위기는, 그러니까 12월 들면서는 좀 개선되는 분위기로 확실히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내년 모르겠습니다. 또 증시는 변동성 분명히 있겠지만 2020년 같은 장은 사실 나오긴 쉽진 않아요. 일방적으로. 그것도 역시 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올해 안 좋았잖아요. 그럼 보통 다음의 성과는 괜찮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이제 내년에 대한 그림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씀 꼭 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울 때 꼭 용기를 내시고, 지금 그러니까 두 달 전에 가장 두려웠던 기업이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40% 올랐어요. 지금 제일 무서운 기업이 뭐죠? 2차전지 셀. 너무 안 좋죠. 오늘 뭐 LG화학은 오늘도 안 좋고요.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인데 내년에 뭐 성장을 못하면 뭐 별볼도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섹터들이. 그러나 뭐 수급적인 이슈나 이런 게 꼬여서 좀 그런 건데, 뭐 진짜 두 달 전에도 하이닉스도 그랬거든요. 뭐 반도체 이제 겨울 온다 뭐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그럴 때 과감하게, 그러니까 물론 바닥인지는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용기 내신 분들의 성과는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흥분할 때 사신 분들은 성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그렇게 좀 흥분하지 마시고 두려울 때 꼭 접근을 해주시고, 막 흥분할 때 그때는 오히려 좀 줄이시고, 두려워하는 그런 좀 관점으로 내년에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수 맞추지 마세요. 뭐 지수 3,300, 2,800이 물론 그때그때마다 변동은 하니까 뭐 내 계좌에 영향을 주지만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년에 지수가 2,800 가도요, 오를 건 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거. 내년에 좋아질 산업은 뭐가 있을까? 올해는 2차전지 소재, 상반기엔 사실 뭐 경기 민감주 좋았죠. 근데 이제 하반기엔 좀 꺾였지만, 그러니까 내년에 좀 적어도 좋아질 섹터 뭐 있나, 그걸 추려놓고 그 안에서 나는 이 기업은 어떤 전략 길게 끌고 갈 건지, 트레이딩을 할 건지. 예를 들면은 철강, 화학, 조선, 건설 이쪽 은행까지 엄청 싸죠. 이런 기업들을 내가 내년엔 좀 좋아진다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요. 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조적 성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배당 많이 주니까 난 매년 가져가겠다 이런 거 제외하고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잡아서 수익 나오면 팔면 돼요. 근데 대신에 구조적 성장주다,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뭐 친환경,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도 있고 많죠. 찾아보면 메타버스, NFT, 엔터 뭐 이런 기업들을 내가 선정을 했다.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은 구조적이니까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너무 막 주가 오버슈팅 할 때 조금 끊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쪽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너무 시장만 이렇게 내년에 3,600 간대, 2,500 간다는 데도 있대 막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산업과 기업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크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오늘 뉴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겨울 온다더니 어쨌든 틀렸죠. 모건 스탠리도 틀렸고, 올해 사실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던 애널리스트도 많았는데, 물론 뭐 주가 빠졌을 때는 맞았지만 그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반도체주들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가 반도체 바닥이고요. 가격은 2분기부터 오를 것 같고 주가는 먼저 가요. 그래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 안 좋을 때도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반도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옛날과 다르다, 사이클이.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수요가 이렇게 좋은데 자율주행까지 나오는데, 자동차 자율주행 차는요 지금 앞으로 나오는 차이는
그 D램이요 140GB짜리가 들어가요. 차 한 대에. 없던 수요가 생겨요. 거기에 메타버스, 서버, AR 글라스 없는 게 생기잖아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만 D램 뭐 대만의 D램 조사 기관은 안 좋게만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중국 D램 가격, PC 그런 거 위주가 많이 반영돼요. 근데 그거는 트렌드에 안 맞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과거에 그게 맞았으니까 안 좋게 보셨던 분들도 좀 뭐 계셨지만 결국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트렌드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겨울이 아니고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반도체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근데 이것도 똑같잖아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샀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은 많이 드렸던 게 저는 10만 원 하이닉스 깨졌을 때 왔을 때 용기 내자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9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때 과감하게 좀 용기를 내야 된다. 물론 9만 원까지 빠지니까 또 뭐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거 9만 원, 8만 원 제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죠?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견도 제시해드리지만 제 의견이 맞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꼭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염승환 이사는 저런 얘기를 하고 왜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취합을 해서 타이핑을 치세요. 요약을 해요. 나는 지금 여기서 반도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앞으로 좋아질까? 일시적일까? 내년 어떨까? 이 그림을 그려서 그래 장기적으로는 좋아. 그러면 이제 가격을 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 리스크는 어느 정도고 만약에 앞으로 회복이 될 때 주가는 얼마나 올라갈지 계산을 해보면 10만 원에 사면 이익 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10만 원에. 그 계산이 들면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도와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드리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틀려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다 맞추면 뭐 다 부자 되게요. 미래를 어떻게 다 맞춰요? 그런 아무튼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조선주도 이제 내년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올해 너무 발주가 많으니까 그만 좀 수주 받으라고. 근데 아무튼 수주 잘 되고 있고요. 내년도 전망도 밝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한 가지 변수가 유럽의 가스 가격이 지금 폭등합니다. 왜? 러시아가 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이걸 쏴요. 그리고 한 50%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아요. 근데 유럽은 천연가스로 이렇게 그 발전소나 전력을 많이 생산해요. 난방도 하고.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러시아가 끊으니까 이제 유럽도 머리 아픈 거죠. 독일하고 지금 러시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LNG 선으로 운송하면 돼요. 카타르, 미국, 아시아 쪽에 LNG 플랜트 기지들이 많아요. 여기서 배로 실어 나르면 됩니다. 원유처럼. 그래서 앞으로 LNG선 유럽에서 발주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뉴스 하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회로를 돌리는 거죠.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흐름도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애플 대단한 기업입니다. 진짜 애플이 뭐 세계 1등 기업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하고 똑같은 그 AA 등급 이거 평가를 받았고 한국보다 2단계 높아요. 뭐 애플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저는 사실 갤럭시 폰 쓰지만 저는 사실 갤럭시가 더 편해요. 저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애플 아이폰 쓰시죠.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게 사용 승인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서 항공주나 리오프닝 관련주가 좋았던 게 뭐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 날 긴급 사용 승인 이제 오늘이죠. 한번 될지는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지훈 현대차 사장이 전 세계 전기차 170만 대 판매 목표 원래 100만 대였어요. 26년에 70만 대 올려버렸어요. 드디어 현대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좀 했어야죠. 공격적으로. 너무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드디어 현대차도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뭐 그렇지만 이 박종대 연구원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항상 개인 투자분들 위해서도 쓴소리도 하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블로그 보니까 좀 또 안타깝더라고요. 뭐냐면 코스맥스 되게 좋게 좀 보셨어요, 사실. 근데 요새 폭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블로그가 있으니까,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이 이슈로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 이스트가 그 기사화가 됐어요. 중국 법인 상장한다고. 근데 새삼스럽게 뉴스화 됐다고 또 급락한 거예요. 사실 처음 있던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만큼 위축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감안해도 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어제도 제가 이리온에 상담하니까 뭐 악재 나와서 던진다 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던지신 분들은. 근데 이성적인 게 맞고요. 이성적으로 해야죠. 근데 저도 좀 답답한 게, 제발 대주주분들 소액주주 위해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중 상장 좀 제발 안 하면 안 될까요? 너무 막 짜증이 나요, 진짜. 예,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지분 다 팔질 않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쪽 증권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장기 투자해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박정대 의원님도 계속 지금 올해 되게 죄송하다고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코스맥스 때문에. 근데 펀더멘탈은 좋아요. 이건 뭐 나무랄 게 없어요. 펀더멘탈 돈 잘 벌고. 그래서 지금 이를 감안해도 주가 하락은 좀 너무 지나치다. 예.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감안해도 적정 주가 12만 원이래요. 만약에 코스맥스 이스트 걸 감안을 하더라도, 상장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8만 원대 주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아무튼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물적 분할에다가 자꾸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아무튼 상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구간은 그걸 감안해도 말이 안 되는 주가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보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오늘 드디어 그 현대차 그룹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도 뭐 공장 증설 얘기도 나올 텐데, 아무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도 좀 어쨌든 좀 회복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 시장 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저는 또 내일은 또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